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3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 6회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학종의 경우는 수시 6회 지원의 결과가 예측했던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각 대학에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선호하는 어떤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해에 그 학과에 지원하는 지원자 층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예를 들어 일반고 내신 1등급 초반대 학생이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를 학종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예를 들어 서울대는 좀 어렵고 연고대는 좀 가능성이 높고 서성한이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라고 이제 보통 예측을 하는데 이 학생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합격을 했는데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경우는 최종 불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그 당시 서강대나 성균관대의 그 전형이 특목 자사고 중상위 학생들을 일반고 최상위 학생들보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이나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처럼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대학이 계획해 놓았을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학종 전형을 쓰시는 게 어떤 학교에 따른 불리함을 조금 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의대 입시의 경우도 중앙대나 경희대에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1등급 극초반대 학생들도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반대의 케이스라 함은 예를 들어 그 특목고에서 내신이 한 5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중에 이제 학교를 무한정 낮추면 어쨌든 학종에서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특목고 학생들을 뽑아보지 않은 일부 학교들의 경우는 학교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중경, 건동, 국숭의 학교를 지원을 했던 외고 5등급 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는 중앙대만 합격하고 그 밑에 대학들은 전부 다 불합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목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을 좀 잘 안 뽑아주는 학교들의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추신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고려대 계열 적합형은 특목 자사고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연대 활동우수의 경우는 문과의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다 뽑히지만 이과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뽑힌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경우는 한양대 서류형이나 성대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는 특목자사고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서강대 학종의 경우도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많이 뽑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와 외대를 비교를 하자면 경희대는 일반고 선호가 조금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외대의 경우는 학종의 경우 외고 학생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종으로 수시 6회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입시 결과가 잘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향으로 지원한 학종이 얻어 걸리면 입시가 대박이 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안정으로 썼다라고 생각했던 학교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에는 수시 6회를 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나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에서 마지막 한 장을 본인이 가기 싫은 대학을 쓰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 없는 6학종을 쓰는 학생들의 경우는 나에게는 수능 원서가 5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한 장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교과나 종합 전형을 쓰시되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서 불합격 확률을 낮추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펑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교과 종합 전형에서 펑크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신설학과가 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입결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펑크와 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신설되는 학과의 경우는 전년도 입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붙을지 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연세대 송도에 신설되는 지능형 반도체학과, 그리고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성균관대의 양자정보공학과처럼 새로 신설되는 학과들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입결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격적인 지원을 생각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펑크가 나는 학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려대 경제학과의 경우는 교과 추천 전형의 경우 구조적으로 약간 펑크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연대 경제학과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고대 경제학과가 서울대 연대 경제학과 정원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호도는 연대 경제학과가 고대 경제학과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 경제학과를 순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 대학을 모두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가고 이제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지고 연고대를 둘 다 붙은 학생들이 연대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고려대 경제학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추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펑크를 노리고 쓰신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이유 기준으로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추천을 드리고, 그와는 약간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고려대 경영학과의 경우도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공계열의 경우는 고려대 기계공학이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펑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펑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학의 입결이나 선호도에 비해 전년도 입결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경우에 그 다음에 펑크가 나는데, 그 펑크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무서워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컷을 맞추는 학생들의 경우는 상위 대학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리가 비어서 펑크가 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재작년에 성균관대 교과전형 교육학과의 경우 입결 컷이 1.4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게 경영학과보다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4의 내신이라고 한다면 고려대 교육학과를 붙을 수 있는 내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1.4 정도 되는 학생들은 고려대 교육학과나 아니면 뭐 성대 경영학과나 더 좋은 대학들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뭐 1.5, 1.6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내가 컷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신 한 4등급대가 합격하는 되게 큰 펑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컷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 올해 입시에는 흔히 얘기하는 기존의 추세선에 맞게
다시 컷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사항 한 가지는 문과에서는 미디어학과, 이과에서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계열의 학과는 원래 선호도가 높아서 커트라인이 높게 잡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의 경우는 펑크가 나타날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정돼서 펑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를 늘리면서 기존에 있던 학과들의 인원을 줄이면서 새로운 자유전공학부를 크게 신설하는 경우에는 올해 크게 펑크가 날 거라고 예상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 그러하고 외대의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며 단국대의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대학들뿐만 아니라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학과의 정원을 절반 이상 줄였을 경우에는 펑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한 20명 정도 선발하는 학과에서 5명에서 10명 인원을 감소시키면 이 경우에는 입결이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10명 정도 선발하는 학과에서 7명 정도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붙을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그 3명 선발하는 학과에 붙을 거라고 쓰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보다 상위 대학으로 합격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결 상승 때문에 대부분 그 과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이 합쳐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경희대, 외대, 단국대에 소수 인원을 뽑는 학과들의 경우는 펑크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펑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다른 밑에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학들을 소신을 가지고 펑크를 노리고 써보시는 건 가능하지만 펑크를 노리고 안정 지원으로 합격을 노리시는 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시 6회 지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대부분 학생 학부모님들이 학과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유사한 학과의 경우 예를 들면 경영, 경제, 통계학과 셋을 두고 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경쟁률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한 둘째 날 정도의 경쟁률을 봤을 때 보통 경영, 경제, 통계처럼 선호도가 비슷한 학과의 경우는 동일한 경쟁률이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어떤 해에는 둘째 날 경쟁률 기준으로 경영이 좀 낮은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경제가 낮은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통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경쟁률을 보시고 예를 들어 경영 경제는 한 3대1 정도 나오는데 통계가 1대1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둘째 날 원서를 넣는 학생들까지는 초합이나 추합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둘째 날 경쟁률 기준으로 통계학과가 1대1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한다면 그 과를 지원을 하셨을 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그 해에는 경제학과 경쟁률이 둘째 날 낮았기 때문에 경제학과로 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영 경제 통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랑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그런 유사한 학과들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성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펑크가 나는 곳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20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임선생 입시연구소에 댓글을 남기시면 하루나 이틀 내에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